두 번째 핫투 변수는 정의당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이른바 노회찬 버스를 탔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연이 많은 버스죠. 과거에 노회찬 의원이 타서 유명해지기도 했었고, 또 여기가 제 지역구이기도 했었는데, 주로 이제 필수 노동자들이 타고 아침 일찍 떠나서 서울의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함께 하는 그런 버스입니다. 자,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는 염치 없다는 정의당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정의당이 섭섭한 게 있었을 것이다. 나는 노 전 의원이 2014년 7월 재보선 때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도와드렸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정의당은 박 후보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정의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영선 후보는 641 버스에서 고 노회찬 의원님을 선거에 소환하기보다는 민주당 정부 4년에 대한 자문의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섭섭한 마음에 지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20% 기득권에 편입된 민주당의 과거에 80% 동료 시민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자, 이재명 기자, 정의당의 박 후보에 대한 답변일 텐데 섭섭해서 안 돕다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콕 찍었군요. 정의당의 입장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정의당은 지금 민주당이 물론 섭섭함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그 전에 선거법을 개정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다시 얘기해서 얻은 득표만큼 의석수도 갖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뿐이 아니라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 가장 손해를 봤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서운함이 있겠지만, 지금 정의당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이미 민주당은 80%의 일반 시민들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20%를 위한 기득권 정당이 됐다. 어제도 기득권 정치 동맹을 국민의힘과 맺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 점에서 본인들이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절박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를 0.6%포인트 차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회찬 후보가 당시에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당시 한 3% 정도를 얻었는데, 만약에 한명숙 후보가 노회찬 후보가 후보 단일화했다면 그때는 당시 야당이었죠. 야당이 이겼을 겁니다. 여당이었죠. 당시에 여당이 이겼을 텐데 이제 그렇게 못했던 건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여치 10년도니까 야당이었겠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정의당의 작은 표지만 한 3, 4% 아니면 5%의 포인트 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있는 김영주 의원께서 그때 당시에 정의당에게 섭섭했겠군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의 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선을 긋고 있고,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에게 민주당이 지금 정권에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정의당을 다시 본다, 아마 이런 계산도 정치로 깔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사실은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뭐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한 것도 아니고 나는 노회찬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도 입장도 또 들기도 합니다. 자, 선거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한번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A는 2021 나의 선택이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저희 특집 김진애 돌직구쇼를 시작으로 후보자가 확정이 되는 그 순간 이후까지 밤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저희 특집 개표 방송들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한번 예고 드리겠지만 오늘 밤 8시부터 저희 채널의 본격적인 개표 방송이 시작되는데 제가 1부 진행을 시작으로 2부, 3부, 4부까지 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 상황, 선거 뉴스 세세하게 저희들이 짚어드리겠습니다.